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역사의 신은 상반된 두 인물,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 두 인물. 한 사람이 불행이라면 또 한 사람은 구원. 한 사람이 약체라면 또 한 사람은 강체. 이런 인물들을 거의 동시에 내는 것 같습니다. 병주고 약주고랄까요? 저는 요즘 윤석열 총장을 보면서 만약 지금 윤석열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겠는가? 하늘은 문재인이라는 불행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동시에 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치유하고 교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비책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는가? 제가 옆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례를 명기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김일성과 박정희, 세 번째는 고종과 이승만, 네 번째는 선조와 이순신. 문재인과 윤석열.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재인은 한국 현대사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내고 7년 후에 하늘은 윤석열을 내놨습니다. 기가 막히게 윤석열이 고시도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더 늦게 돼서 어떻게 타이밍상 딱 이 문재인이 나라를 이렇게 망칠 때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가? 조국 사태, 자, 그리고 최근에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조국에 대한 대규모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권력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시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하게 동영상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 서너 가지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역사와 사회와 우파에 대한 일종의 죄의식. 자,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입니다. 법과 질서, 자유우파, 시장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데에 상당히 천착된 심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재수, 변창훈의 자살. 자, 그리고 최근에 한일 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검찰이 단죄의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문제였죠. 자, 이런 것들.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는 데에 그런 측면들은 잘못된 무리한 수사로 윤석열이 문재인을 도와준 것 아니겠는가? 거기서 역사와 사회와 우파에 대한 엄청난 부채의식이 윤석열이 보수주의자 윤석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식의 크기만큼이나 문재인 정권의 잘못과 신적폐를 나름대로 강력하게 단죄를 함으로써 자기의 죄의식을 보상을 하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역사적인 부채 상환의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자, 두 번째, 자신을 따르는 검찰 조직. 일부에서는 공수처 둘러싼 갈등이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 본연이 가지고 있는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이 선을 검찰총장으로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리더십의 과제. 그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신이 권력과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나 권력과 뭘 짜고 뭘 모략을 해서 자, 그렇다면 그런 식의 음모로 검사나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상식에 맞지 아니하다. 때문에 윤석열은 절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제가 당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 역사와 사회와 우파에 대한 부채의식입니다. 때문에 제가 하늘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불행을 내면서 동시에 7년 후에 윤석열을 같이 낸 것은 윤석열에게 그런 역사적인 부채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문재인이가 나라 망치는 것에 검찰이 단죄의 칼로 어느 정도 스탑을 시켜야 된다 라는 미션을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윤석열은 나름대로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공감을 하실 수 있는 1912년에 하늘이 김일성을 내서 현재의 2,500만의 지옥 같은 공산 집단을 만들어 놨지만, 자, 그리고 1950년 그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늘은 1917년에 박정희를 내서 결국은 북한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이 5천만의 인구는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세계 인류사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성취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김일성이 2,500만의 한민족을 저런 식으로 불행을 가지고 간 것 몇 배 이상으로, 그리고 향후 독일식의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남쪽에 박정희라는 인물을 내서 만들어 놨다. 박정희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자신에게 부여한 미션을 철저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는 1963년에 민간인으로서, 민선 대통령으로서 처음 취임을 할 때 취임사에서 북한의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해방을 그때 벌써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뇌를 내내 지배하고 있던 것은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미션도 철저하게 완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 1852년 고종을 냈고 1875년 이승만을 동시에 냈습니다. 자, 고종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19세기 후반에 서세 동점의 시기에 갈팡질팡하면서 결국은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는 역사적인 죄과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1852년 일본의 메이지 천황과 고종은 같은 해에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쪽의 메이지 천황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인해서 군사 강국이 되고 경제 부국이 돼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을 집어삼키고 일본을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해에 태어난 1952년생 고종은 나라를 빼앗기는 슬픈 비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동시에 이승만을 내서 고종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데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고, 중요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에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수주의를 받아들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 자, 네 번째, 1952년 하늘은 선조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7년 앞서서 하늘은 이순신 장군을 한반도에 미리 내두었습니다. 선조는 당쟁과 또는 외침,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결국은 임진왜란의 이런 전화 속에 백성을 내던지고만
무능하고 나약한 그런 군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7년 전에 성웅 이순신 장군을 이 땅에 내어두어서 그가 저 끔찍한 비극과 재앙으로부터 한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미션을 그에게 부여를 했고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완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시대가 앞으로 2년여가 더 남았습니다. 문재인에 맞서서 1차는 윤석열을 냈고 결국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의 손아귀 위에서 정권을 권력을 다시 가져와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인물, 그 인물을 하늘은 이미 내어두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